자, 안녕하십니까. 11월 첫 번째, 12월 달에 이제 개장이 됐습니다. 12월 1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변동성이 하루 좋았다, 하루 나빴다, 가랑비에 잡는 것처럼 정신이 좀 없어요. 다우지수도 역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소폭 저가 매수 부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MSCI 코리아에는 마이너스 한 1%대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되면서 다우지수도 나스닥도 보면 혼조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어제는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은 또 저가 매수 들어오고, 뭐 우리나라도 지수 자체가 하락 부분들이 나오거나 상승 부분들 진행했다. 박스권 장세일 때는 이렇게 업앤등락 부분들을 자주 하는 그런 경향 부분들이 있죠.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이유, 그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 어제 표결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표결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도, 내일 정도 되면 이제 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있어요. 대선 2008년도인가요? 그때 대선 공화당 후보였고, 예전에 보면 그 3대째 해군의 그 해군 가문이고,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한 5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그 분인데, 지금 악성 뇌종양 판정 부분 받은 생사의 기로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이번에 상원에 올라와 있는 세제 개편은 있죠. 지지 표명 부분들 좀 했어요. 지금 보시면 그 상원 같은 경우에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52석, 그 공화당이 52석이고 민주당이 48석 정도예요. 근데 이제 세제 개편안을 통과되려면 50석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공화당 쪽에서 3표 이상 반대표가 나오면 무산되는데, 어제 이제 그 트럼프의 쓴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맥케인이 지지 표명 부분들을 하면서 기대감으로 반등한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아직 뭐 한 상원은 완전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통과는 상원의 통과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봤던 부분은 상원에서 통과된 이후에 다시 상원과 하원의 법안 부분들을 논의해서 그래서 수정안이 나와서 다시 하원과 상원의 표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 어느 나라 세제개혁안에 통과 가능성이 있으면 오르고 없으면 떨어지고 뭐 이런 거죠. 단순히 거기에 지금 포커스가 돼가지고 업앤등락 부분을 진행한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가 1% 정도. 금융주들 지금 반등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 경기 민감주 섹터들 저가 매수 부분들 상당히 탄력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그 신용 관련된 부분들 좀 무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약간 보수적인 부분들, 선물식 통신 만기까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건 이렇게 안 했어요. 3000하고 지금 900포인트를 가기엔 조정파동 부분들이고, 기간 조정 부분들인데, 그 경기 민감주 쪽에 있죠. 조선건설, 막 이렇게 화학, 이런 섹터에, 만약에 내가 100이라면, 전체 투자 자금 부분들 100이라면, 한 5에서 10 정도의 선발대 정도는 툭툭 밀릴 때마다 선발대 정도 보내는 것은 일단 콜입니다. 선발대 정도만 해도 살짝 아주 조금씩 선발대를 보내는 건 콜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펙이 어제 그 9개월 감산 연장 부분들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그 전에 뭐 유가가 반등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유가는 57달러 선에서 소폭 조정폭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번 미팅에서 그 감산 기간을 2018년 3월에서 연말까지 연장이 합의 부분을 했고, 이집트 등이 참석을 하면서 감산 동시한 부분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3분기 전까지는 감산 탈출 논의는 하지 않기로 일단 그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단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고, 내년 1분기에 중국에서 좀 수요가 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략 비축유를 두 곳이 완공이 좀 돼요. 완공이 되면 여기에 이제 물량 부분들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 1분기 정도에 유가가 소비 관련된 부분들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달러와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제 소폭 약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유로존이 경기지표가 호조가 나왔어요. 물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그랬더니 유로화가 강세, 달러는 혼조, 엔화는 약세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화 같은 경우에 브렉시트 관련 재정부담금 요구 오케이 됐고, 아일랜드 국경 문제 해결 임박되면서 파운드화가 강세. 그리고 유로존 실업률은 8.8이란다. 2009년도 1월 이후 최저치. 뭔가 계속 좋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 경기가 서서히 워밍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어제 그 이슈 분석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큰 그림 1.0 버전이 나왔습니다. 어제 보시면 코스닥이랑 코스피 부분들이 단기 약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죠. 물량 부담으로 약세가 나오면서, 근데 이제 다우지수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세제 개편랑 관련된 기분으로 그 다음에 나스닥도 보면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고, 다우지수도 신고가 파동 부분이 나왔던 것처럼 계속 뭐 하루 빠지면 그 다음날은 반발 매수 들어오고 이렇게 종목 장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관심 포인트 부분들은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서 큰 그림 1.0 버전 1차적으로 저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5G 이동통신 서비스 어제 2019년 3월 한 1년 반 평창 서비스 끝나고 1년 만에 이제 준비해서 주파수 관련된 부분하고 이런 것 그 드라이브를 시킨다는 거, 그리고 통신 3사가 그 IoT 전문망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별도의 IoT 전용망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을 할 예정이고, 내년에 이제 10기가 인터넷망을 상용화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의 10기가 인터넷 커버리지를 최대 50% 이상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그러니까 뭡니까? 통신 관련된 부분의 투자가 내년에 상당히 왕성하게 진행될 가능성들이 지금 계속 코멘트가 좀 되고 있죠. 여기는 이쪽 통신 장비 관련된 부분들은 과신권의 1순위군으로 진입이 좀 되는 그런 모멘텀 부분들이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다우지수의 사당 최고치 경신은 맥케인의 지지 성명, 그리고 MSCI 코리아의 마이너스 1% 정도의 하락 부분들은 어제 우리나라 지수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외국인들 매도세가 상당히 크게 나왔죠. 그거에 대한 후반영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목 부분에서는 큰 그림 1.0 버전, 특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신 관련된 부분하고 드론, 자율주행, 선박, 어제 마감 이슈 분석에서 해드렸던 내용 있죠. 이거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슈에 상당 부분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요즘에 계속 게임 관련된 뉴스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어제 뭐 펄어비스라는 회사, 지금 펄어비스 같은 건 일단 상승 파동 부분에 한번 나왔어요. 검은 사막이 모바일 때 사전 예약이 7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 예전에 게임비라고 컴투스가 글로벌 런칭 부분들을 진행했던 크리티카라는 게임이 있어요. 크리티카가 글로벌 기준으로 3천만 다운로드를 돌파를 했다는 기사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 어제 변동성이 컸던 거에 대해서 저가 매수 일단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신용장고는 어제 코스닥은 증가를 했고 코스피가 살짝 감소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신용장고는 9조 9,400억, 그래서 계속 10조에 근접하는 파동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부담 부분도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종목 어제 이슈 분석 부분들을 했던 코멘트 그 관련 섹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오늘 아침 수급에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2월 1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